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채널A에서 마지막인데 그 불꽃 튀는 1대1 토론이 있었고요. 오늘부터 또 이틀간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합니다. 먼저 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늘 결선 투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그 채널A 그 토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방 중에 조금 이제 그 기억나는 게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똑같은 질문이 옛날에 그 한동훈하고 전한길 중에 그 내년에 보궐선거 누굴 공천할 거냐. 여기 그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을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당연히 한동훈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난립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워낙 반감이 크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특히 그 친윤 중심으로 이제 그 한동훈은 배신자다.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 이런 이제 워낙 반한동훈 그게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작심하고 한동훈을 공천한다 이랬는데 아마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뭐 통합을 내세우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하고도 만났죠. 근데 조경태는 왜 안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조경태는 또 이게 그 만나면 될 텐데 참 이게 특이하네. 조경태는 안 만나고 제가 알기로 안철수하고는 이게 그 만나서 협조를 했는데 근데 뭐 한동훈을 공천한다 이랬고요. 어제 그 한동훈도 이게 뭐 또 글을 올리더라고요. 한동훈도 이게 정치라는 거는 차선이 안 되면 차악.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장동혁이나 김문수나 다 이게 그 악인데 악. 다 잘못된 후보인데 근데 그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다. 장동혁은 최악이고 김문수는 이제 그 차악이니까 김문수를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 한동훈이가 노골적으로 이제 그 개입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그 김문수 후보가 조경태, 한동훈, 조경태는 이제 그 한동훈계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까지 이렇게 껴안는 모양새로 결선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장동혁 후보는 뭐라 했냐. 장동혁은 이게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말을 바꾸진 않는다. 내가 옛날부터 이게 조경태는 처음부터 이게 그 특검에 수사를 협조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동지 국회의원들을 팔아먹으려 했던 이런 이제 그 내부의 총질자 아니냐. 이런 자들에게 도려내야지 어떻게 껴안고 하느냐. 이렇게 그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동혁을 미는 현역 의원들 몇 명을 통화를 해봤더니 현역 의원들 중에 장동혁 미는 분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도 해야 저 장동혁이 너무 이게 그 원칙 선명해서 이게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선거라는 게 좋은 건데 그냥 조금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안철수나 한동훈 등이 무리하게 뭐 지내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이게 뭐 좀 안고 껴안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그 포용적인 요걸 보이면 될 텐데 너무 이게 원칙적으로 강하게 나가니까 좀 걱정하는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 장동혁을 미는. 그러나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봐요. 장동혁은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미 첫 출발할 때 시작이 미약했어요. 원래 이게 안철수는 뭐 대선도 몇 번 놓은 쟁쟁한 조경태도 육성이잖아. 김문수는 이게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에 다 이게 전부 다 쟁쟁한 사람들 넣었는데 그게 그 박빙으로 결선까지 간 거. 이걸로 이미 장동혁의 도전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뭐 무리하게 표를 몇 표 더 얻겠다고 갑자기 원칙과 자기 소신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게 그 오히려 더 장동혁이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장동혁한테 많이 났습니다. 차라리 아름답게 패배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게 더 이게 필요했다.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한동훈은 절대 이게 물과 기름인데 같이 가서는 안 된 오히려 이제 배신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그 개헌 저지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달라요. 김문수 후보님, 자꾸 이게 개헌 저지선 백석 때문에 전부 다 안고 와야 된다, 안고 와야 된다 하는데요. 이 개헌 저지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개헌 저지는 국민이 지키는 거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 탄핵도 3분의 2인데, 배신자가 한 12명 나왔죠? 노니까 이게 탄핵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개헌을 제1과제로 개헌하랍니다. 왜? 이재명에게 5년하고 넣어도 죽거든요, 재판.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을 바꿔서 4년 연임제로 합니다. 4년 연임제로. 그러면 이게 그 부칙을 없애서 이 새로운 헌법은 현재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는 걸로. 그러니까 현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걸로.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최장 8년 플러스 5년, 13년 정도 해야 내가 이게 사법리스크를 벗는다. 이런 게 어마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국민의힘의 배신자 8명을 만드는 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왜? 김상욱이도 이게 민주당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막 온갖 경찰, 검찰 다 이게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뭐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면요, 8명 개헌에 그 찬성시키는 거는 식은 죽먹기다.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이게 뭐 한동훈이고 뭐고 남아있으면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 개헌 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개헌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몇 놈이 넘어간다 봐야 돼요. 배신자가.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개헌 저지를 위해서 한동훈계를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계 도려내도요, 도려내도 이게 뭐 걔들이 나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비례가 나가면 이게 배지가 떨어지는데 한동훈계가 좀 비례인데요, 나갈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나요? 한동훈만 도려내버리면 이미 한동훈계 끝났잖아요. 한동훈만 도려내버리면요, 내년에 공천 안 주고, 그러면 이게 한동훈계는 이미 와이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당이 깨질 수가 없다. 제가 어제 그 한동훈에 대해서 분당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게 그 대부분 비례 국회의원들은 뺐지. 달아나기 때문에 탈당할 수가 없다. 분당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뭐 한동훈 정도 도려내도 충분히 뭐 저는 분당 될 가능성이 없고, 또 이게 분당이 된다 해서 개헌에 다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당은 깨져도 이게 그 개헌을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게 헌법 바꿔서 그 자기가 장기 집권, 영구 집권 하겠다면 국민들이 들고 오려면요, 국민들이 또 50% 넘어야 헌법이 통과되잖아요. 거기다 국민들이 계속 광화문에 들고 오려면 헌법 개헌을 막아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 87년에 그때 그 전두환, 호헌, 철폐해라, 대통령 직선제 하자. 그때처럼 이게 국민이 들고 올라 막지. 아니,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이게 108석이 돼서 국민의힘이 헌법 개헌을 막아낸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어제 그런 이제 그 한동훈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또 이게 여러 이제 그 논쟁이 있은 거죠. 그게 핵심 논쟁입니다. 한동훈 내부 총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장동현은 이제 원내 배지니까 김문수는 원외잖아. 따라서 이게 원외가 투쟁할 수 있느냐, 원내가 유리하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투쟁하는 방식,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거의 한 10일 가까이 그 당내에서 이게 그냥 농성을 하고 있죠, 1층에서. 근데 이제 장동현은 이제 이거는 구시대 농성이고, 좀 이제 그 국민의 여론들이 중요하다. 말로 설득하는, 좀 투쟁하는 방식도 좀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논쟁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대선 때 단일 후보 있잖아요. 장동현에게 왜 단일화를 약속 어기고 안 했느냐. 이거는 이게 그 김문수의 아킬레스건이 맞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당의 후보인데 이걸 내를 찬탈하려 했다, 뺏어가려 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하여튼 어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게 그 판세는 어떨까? 최종의 판세는 어떨까? 지금 보통은 이제 그 1차 때는 팽팽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차 때는 둘이 합쳐서 한 70%로 거의 아마 이게 그 1, 2% 내에 아주 팽팽한 접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실제 그 한 70% 정도 둘이 합쳐 얻은 거는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가 좀 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안철수나 조경태 표가 그대로 이게 그 김문수한테 가면 한동훈 표가 밀어주니까 김문수가 이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르게 보면요. 다르게 보면 이게 그 장동혁의 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장동혁이 선명하게 투쟁 하면서 이게 그 내부를 통합시키겠다. 내부 총질자들 정리하겠다. 암세포처럼. 이런 데 그 선명성, 이게 이제 그 강성, 우리 자유파 지지층한테 먹히거든요. 이게 먹히면서 바람이 처음에는 이게 그 미풍 약한 바람이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돌풍으로 바뀌면서 태풍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바람이 크게 불고 있으니까 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장동혁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거든요. 그 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장동혁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이 있고요. 특히 그 한동훈이가요. 한동훈이가 이게 그 겉으로는 차악을 뽑아라 신지호나 한동훈이 끝으로는 이게 김문수를 밀고 있는데요. 속마음은 오히려 이게 그 차라리 장동혁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끌어내리자 흔들면서 김문수가 되면 1년간은 흔들지 못한다. 왜? 1년간은 흔들 게 없지.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때 김문수가 내려오겠지. 지방선거. 근데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차라리 장동희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흔들자. 그냥 이 장동희 체제를 막 흔들자. 그건 많으니까. 장동희가 이제 뭐 특검 수사도 있고 또 이게 내부 총질자 징계한다니까 막 싸움이 전면들이 벌어지고 시끄러우면 그때 이걸 김옥균 프로젝트랍니다. 옛날에 그 친윤들이 한동훈 끌어내릴 때 그걸 김옥균 프로젝트다. 3일 천하잖아. 갑신정변.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장동희 끌어내려야 된다. 김옥균 프로젝트. 이래서 그 내심적으로 차라리 장동희 되는 게 낫다. 그래야만 이게 그 흔들고 끌어내리고 싸우기 좋다. 김문수가 되면 더 이게 1년간 한동훈이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한동훈청에서 에이, 김문수가 된다 해서 내년에 보궐선거 진짜 공천 주겠냐. 김문수가 단이라도 한다 해놓고 안 했는데 진짜 이게 한동훈이 공천 주겠나. 뭐 이런 데 그 우리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한동훈이가 이게 워낙에 자유파의 그 공적이 됐잖아. 한동훈이가 자유파의 공적 1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껴안은 게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니냐. 오히려 한동훈 표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껴안으니까 강성 친윤들, 투표 안 했던 분들, 또 이렇게 김문수를 찍었던 분들도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하네. 한동훈이 워낙에 반감이 크니까 오히려 김문수를 1차에 찍었던 분들도 장동혁으로 가자. 또 이렇게 투표 안 했던 분들도 장동혁 가자. 뭐 이런 것도 이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많아요. 거기다가 투표율이 변수인데요. 보통은 이제 한 2, 3% 정도 투표율이 빠지지 않을까. 우리 저번에 제가 44.39, 45% 전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조금 2, 3% 정도 빠지지 않을까? 왜 최고위원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왜? 그런데 어차피 모바일로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많이는 안 떨어져도 한 2, 3%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캠프들의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안철수 조경태 찍었던 표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김문수 반대 가는 게 적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계속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는 분석이 있는데 뭐 또 이게 의외의 결과 왜 또 변화나 또 상당히 그 새로운 혁신,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 이미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는 놓았기 때문에 한 번 이게 검증 거치는데 또 김문수 체제로 가면 그들에게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누가 되든 한번 변화는 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이게 그 당이 역동적으로 가려면 사람을 이게 좀 바꿔서 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분도 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뭐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 해야죠. 원래 공자님도 아는 거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 하는 게 이게 진짜 아는 거다.
아니, 모르는 거는 그게 모르는데 저 누가 이길지 진짜 진심으로 알 수가 제가 뭐 이게 다른 뭐 이게 이쪽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제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야 서정욱이는 왜 중립이야? 왜 이쪽 저쪽 솔직하게 말 안 해? 다른 유튜버들은 전부 이게 장동익인데 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인간적으로도 이게 두 분 다 워낙 친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도 이게 그 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 주장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장동익이 선명하기는 하죠. 따라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 두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게 그 승패를 참 이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한 번 이렇게 까보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이거 저는 존중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하나 이게 그 조중동 사설을 반박하고 싶어요. 요거는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중동, 조선중앙동화 전부 이게 그 전당대 1차 끝나고 사설을 썼잖아요. 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이래 써놨어. 국민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국힘 전당대회 심각하다. 국민의 민심과 반대로 간다. 왜? 탄핵 찬성이 민심이 60%인데 근데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와 장동희가 결선 가니까 조선일보나 중앙동아가 아니 전체 국민의 민심은 60%가 탄핵을 찬성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가지고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장동희 결선 가느냐 이렇게 비판해놨어요. 진짜 이게 그 무식한 황당한 이게 논리입니다. 제가 조중동을 참 이게 그 웬만하면 이게 비판 안 하고 싶은데 한글내나 경향보다 근데 조중동이요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그 사설에 60% 써놨잖아. 그럼 한번 보자고. 조선일보 저에게 논쟁을 질문을 던집니다. 자 국민의 60%가 탄핵을 그래 찬성했다 칩시다. 그 60%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를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쉽게 자 우리 좌파 50, 우파 50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반반으로 보자고. 우리 좌우가 보수 진보가.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의 60%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말은 이 말은 이게 그 좌파가 50 빼고 나면 이재명 지지 빼고 나면 우리 우파나 보수 쪽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은 10% 아니야. 조선일보 맞아 안 맞아? 우리 그냥 러프하게 반반 보자고. 뭐 중도 같은 것도 이게 솔직히 다 중도도 이게 대선 가면 김문수냐 이재명이 노니까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빼고 일단 이게 국민이 우리나라 반반이다 보자고. 뭐 그쯤 되지. 저는 이게 보수가 좀 더 많다 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산할 때 60%가 탄핵을 찬성한다는 말은 40%가 반대한다는 거잖아. 40%가 보수야. 그럼 이게 보수 중에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10%야.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탄핵 반대에 김문수, 장동희 가는 게 이게 여론이야. 이게 민심이라고. 이걸 호도합니다. 항상 이 조중동이 좌파 민심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잘못 잘못 이끌어가면서 여론을 이렇게 완전히 호도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선일보 논설에 의하더라도 우리 우파의 40%, 우파가 50이라면 이 말은 이게 100으로 환산하면 우파를 100으로 봤을 때 80%는 탄핵의 반대하는 이게 맞잖아. 안철수나 한동훈처럼 탄핵 찬성은 20%라고 딱 나오잖아. 어디 답이 딱 2대8 내지 3대7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자유파 여론에 따라서 이게 탄핵 반대 김문수, 장동희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조중동의 이런 이게 교묘한 조작, 이런 이게 여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의 40%가 탄핵 반대라는 말은 우리 보수의 80%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거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익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탄핵 반대 세력 확실하게 규합해서요. 이재명과 싸우면 충분히 저는 이재명 꼬꾸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